장마와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북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무단으로 물을 방류했던 것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어제 저희가 직접 연천 지역에 강이 범람을 하는 모습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북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수차례 한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현장을 찾았는데 뭐라고 발언하셨을까요? 들어보시죠. 북쪽에서는 한강댐 계속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북쪽에서 이제 한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분남댐 그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리 북한이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인데 야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아쉽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분명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승인을 해서 뒷말이 남았습니다. 무단방류 연락소 폭파에도 이인영 장관 북한 지원 폭풍 결재. 지난 6월 세계식량기구 대북지원 의결 방안 추진했지만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김여정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으로 보류를 했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인영 장관 통일부가 120억 원을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그거를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취임 11일 만에 추진하는 것이라 북한이 한강댐을 무단 방류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120억은 우리가 WFP에 송금해 주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인영 장관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 군사적 상황과 연계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과 이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인영 장관의 발언은 인도적 사안은 정치 군사적 사안과 별개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인영 장관의 발언도 사실 꽤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우리 측이 북한에게 구체적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플러스 한강댐을 수차례 방류해서 연천 지역 일대가 물에 잠긴 영상까지 주민들 지금 내가 살던 집, 평생 살던 집이 물에 잠겼어요. 어쩌면 그 집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때에 이인영 장관이 100억 원 우리 돈을 국제기구에 송금해서 국제기구가 북한에게 지원해주는 그 사인을 지금 미뤄왔던 건데 꼭 지금 했어야 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여론이 그닥 좋지는 않죠. 북한에 대해서. 이제 물론 그 연락사무소 폭파가 아주 분기점이 됐고, 지금 한강댐 방류 때문에도 지금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거는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 혹은 산모, 또 수유구, 이런 사람들은 사실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통계를 찾아봤는데, 이제 2018년에 유엔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영유아 사망률이 북한의 경우 이제 10만 명당 89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어서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지만 남한과 비교하면 한 8, 9배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도적 취지의 이런 지원들은 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듭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대국민 설득과 또 이제 타이밍도 좀 사실 중요하죠. 여론의 좀 추이를 봐서 이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워낙 이제 인도적 사안이 좀 시급한 문제고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하며, 사실 정치적 상황은 늘 안 좋은 편이거든요. 북한이랑 이제 남한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늘 좀 안 좋은 상태라면 언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실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부가 더 열심히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동과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김수영 박사님의 의견이었는데, 김배현 박사님, 네. 일각에서는요, 이인영 장관을 임명했던 이유가
북한에게 돈 줄 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주고 북한에게 항의조차 한마디 못하는 이 시국에 대해서 이영 장관을 임명했던 이유가 이러려고 임명한 것이냐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도 있어요. 120억 주는 거 좋아요. 네. 북한 아동들한테 간다면. 그런데 300억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날렸을 때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강댐 무단 방류할 때 대통령이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강하게 항의할 땐 항의하고 돈 줄 땐 돈 주고. 이게 이인영 장관 혼자서 결정한 일인지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메시지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과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환강댐에 대한 방류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조차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좋을 때 만나서 약속하고 합의했던 일입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부분들, 인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속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도적 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고 그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 환강댐에 대한 방류에 관한 사전 통보 조치 등과도 긴밀하게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뿐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기만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폭풍 결재를 한다는 모습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묻고 싶고요. 앞서 우리가 이 집중호우로 인한 대한민국의 숱한 피해 상황을 보고드렸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죠. 그렇다면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분으로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문제를 바로 이 지점에서 언급하고 신속하게 결정돼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인 건지 대한민국 국민의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